네, 안녕하세요. 테크 전문 채널 토크아이티즈의 맡은 GPD 고사입니다. 자, 오늘 4시 웨비나는요, 우리 이제 백업,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백업 복구, 이런 것들도 이제 서비스 시대가 구독제 서비스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래서 백업 서비스 구독제는 또 어떻게 되고 있는 거며, 여러분이 대용량 데이터라든지 또 중소중기업의 소규모 데이터 같은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백업 복구를 하면 좋을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덕품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안승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게이트에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맡고 있는 김정균입니다. 네. 안 대표님, 먼저 네. 그 회사 이름이 네. 좀 특이하거든요. 품. 네. 뭐, 그러니까 로고 보니까 PHUM인데. 네, 맞습니다. 네. 품이 무슨 뜻이에요? 품이? 특별한 뜻은 없고요. 네. 저희가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어떤 이름으로 할까 하다가 그냥 알파벳 조합을 했는데 이제 품이라는 게 나왔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의미부여한 게 이제 네. 품에서 내품과 아, 같은 내품처럼 안전한 데이터 보관을 하겠다. 어. 이렇게 의미부여를 했고 어. 내부적으로 좀 이제 저희 간절한 목표 중에 하나가 음. 마동석 씨나 이런 분들을 튼튼한 분들을 모델로 해서 아, 네. 광고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네. 목표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품이 안겨겠네요. 네네네. 자,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지금 이제 백업 네, 서비스, 이제 구독자 서비스를 네, 오픈한 건데, 맞습니다. 이게 네. 이제 오픈한 건가? 언제 오픈한 건가? 사실은 이제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용량 서비스라든가 대용량 데이터라든가 소규모 데이터들의 이제 주로 이제 갈리다 보니까 서비스 형태로 해서 기술 지원을 좀 체계적으로 해주고 관리까지 해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만들게 됐고 이제 뒤에서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트렌드 자체가 이제 이렇게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뭐 솔루션을 선택하고 서버를 선택하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어떤 형태의 서비스를 받고 그에 따라 이제 과금을 하는 네. 모델들이 이제 백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근데 김사님은 네. 뭐 지금 이제 시게이트 계시고 해서 그동안 이제 스토리 쭉 많이 네. 말씀하셨는데 관련된 분들하고 오늘 또 백업에도 이렇게 나오셨는데 아, 뭐 네. 이렇게 마물 박사예요? 아, 그게 여기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시게이트에 있지만 제가 한때 백업을 좀 오래 했습니다. 아, 그래요? 매우 친근한 주제인데요. 아, 네, 그러시구나. 네. 자, 그럼 우리가 저 토크아이티에서 네. 백업 관련된 거 많이 했거든요. 자, 근데 오늘 두 분 이제 오늘 준비하신 내용 이따 들으면 알겠지만 백업 관련돼 가지고 어떤 쪽에 오늘 좀 포커싱을 해서 좀 구성하셨나요? 오늘? 그러니까 포커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비스. 이게 꼭 백업뿐만 아니라 이제 IT 전체가 서비스의 시대로 가고 있고 네. 앞서 이제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공기청정기도 서비스 형태로 지금 구독형으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네네. 그런 것처럼 IT는 서비스 시대로 가고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게 AI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동영상이라 이렇게 하면 대용량. 예전에 몇십 테라 하면 굉장히 큰 거였는데 요즘은 뭐 몇백 테라의 뭐 페타 단위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식의 백업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복구를 하는가. 또 랜섬웨어 이슈가 되게 많은데 랜섬웨어 걸리는 기업들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데이터는 얼마 크지 않으니까 백업을 안 하고 계신 데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쪽은 어떻게 서비스 형태로 필요한 백업 서비스를 할 것인가. 요거에 오늘 좀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아니, 합니다. 백업이라는 분야가 몇십 년이 된 분야인데 네. 요새 랜섬웨어 나온 지도 꽤 오래됐고 네. 근데 아직도 그 백업을 안 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아요? 요즘 많습니다. 아,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요? 아니면 그런 귀찮아서요? 아니면 그 잘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복합적인 이유들이 좀 있긴 한데 통계를 보면 9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백업을 안 하고 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필요성 못 느껴서 분들도 있고 고객 중에 직원 한 명을 시켜서 야, 이거 외장하드로 한 달에 한 번씩 백업해놔. 이걸 이제 백업으로 인식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근데 사실상 보면 사실 백업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나는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안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중요성을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요 제목으로 저희가 이제 오늘 발표를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게 될 것 같고요. 하기 전에 이제 백업의 트렌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김정균 이사께서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보면 이제 저는 솔루션을 주로 했고 하드웨어 하시는 분들은 또 하드웨어만 전문을 하시면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뇌구조가 틀리다고 하고 이게 잘 경계가
모호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김종민 기자께서는 하드웨어도 하시고 솔루션도 많이 하셔가지고 네네. 이런 트렌드에 대한 설명을 좀 잘 하실 것 같아서 백업의 트렌드를 한번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백업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가기 전에 제가 한번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따른 거니까 뭐 이견 있는 분들은 따로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한 20여 년간 이게 흘러오면서 백업 시장에서 정말 커다란 전환점이 있었던 5가지를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테이프 가상화예요. 가상화인데 사실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완제품은 2002년 정도에 퀀텀에서 만들었는데 그때는 활성화가 좀 덜 되다가 펠콘 스토어에서 VTL이라는 솔루션을 딱 발표하면서 이거를 설치하면 스토리지가 VTL이 됩니다. 테이프처럼 작동을 해요. 그래서 네네. 테이프 기반의 백업 시장이 디스크 기반의 백업으로 옮겨오게 되는 전환점도 되고 또 EMC랑 히다치 같은 스토리지 제조사들도 저것만 설치하면 없던 시장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확 크게 됐죠. 그래서 VTL 시장이 커졌죠. 네, 그 아주 큰 두 개의 축이 이제 아마 히다치랑 EMC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것만 설치하면 VTL을 손쉽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제 디스크 기반의 백업으로 테이프 사실 뭐 불안정한 매체는 아닌데 쓰다 보면 이제 노후화가 되는데 복구를 해야지만 얘가 온전한 걸 알잖아요. 2번씩 백업하라고 하지만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 기반의 백업에 어떤 힘을 많이 얻게 되고 시장을 아마 백업 시장을 더 확 키우게 되는 근본적인 어떤 이유가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게 이제 저 펠콘 스토어라는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저게 한 몇 가상화. 년 전쯤에 시점으로 보면 2004, 5년 요 정도? 2004, 5년? 네. 네. 그래서 이제 EMC 같은 이런 스토리지 전문 제조사들이 저걸 가지고서 같이 이제 OEM을 해서 VTL 시장을 아주 크게 이제 활성화를 시켰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는 DB 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이제 DB 전용 백업 장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자, 이 세대, 세 가지. 색깔도 엑사, 되게 예쁘죠. 엑사. 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엑사 데이터, 오라클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예전에는 기업에서 가장 좋은 서버는 DB 서버였잖아요. 그러니까 DB하면 오라클이었잖아요. 네. 꽉 잡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어플라이언스 만들었구나. 그랬죠. 그 회사에서 가장 좋은 서버는 DB 서버였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이 DB 서버를 만들려면 공식이 있었어요. 뭐 어떤 회사의 서버에, 어떤 회사의 스토리지에 어떻게 꾸민 다음에 뭐 오라클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오라클이 짜잔하고 어플라이언스를 2009년인가 8년 정도에 냈는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썬을 인수한 다음에 저게 만든 그게 거죠? 가능해졌죠. 네네. 전에는 라이센스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하드웨어가 생기니까 이제 저렇게 됐죠. 근데 엑사데이터가 성능도 좋고 다 좋은데 백업 관점에서 보면 조금 안 좋은 면이 저게 어플라이언스이다 보니까 뭐 HBA를 맘대로 꽂거나 이게 되게 힘들어요. 뭐 FC 카드 맘대로 꽂게 이렇게 허용도 잘 안 되고 에이전트 설치하는 것도 상대적으로 번거롭고. 그러니까 백업 관점에서 보면 번거로워졌는데 이제 오라클이 그러면서 DB 백업 전용 솔루션을 또 출시를 했죠. 저 오른쪽에는 날짜 적혀 있는 게 이제 지드라. 네. 제로 데이터 로스. 이걸로 하면은 아예 DB RPO가 빵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용 백업 솔루션도 만들고 저게 좀 비싸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사의 ZFS 어플라이언스 가지고서 백업을 또 잘 되게 하는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백업 관점에서 볼 때 데이터는 DB만이에요. 나머지는 다 파일로 치거든요. 예전에는 지금은 좀 트렌드가 그렇죠. 좀 바뀌었는데 근데 그 가장 큰 그래서 백업 솔루션을 쓰는 이유가 DB 백업 받기 위함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곁다리로 묻어오는 이런 느낌이 좀 강했는데 저게 딱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백업 시장에서 정말 좋은 파이는 예산도 많고 뭐 이런 고객들은 저런 쪽으로 또 많이 빠지게 되는 이런 아주 큰 변곡점이 그러니까 있었어요. DB 백업 어플라이언스는 새로운 시장을 만든 거네요. 그렇죠. 저도 지드라는 많이 못 봤는데 JPS는 이제 전산실 이전할 때 좀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 이거 이쪽 사업부처럼 만들 때 이거 하시더니만 그분 굉장히 성장하시더라고요. 커리어가. 완전 달라요. 저 예전에는 그래서 이제 뭐 저 아까 DB 어플라이언스도 이제 저 뭐지 선 스팍 서버로도 하고 X86으로도 했는데 지금 이제 X86으로만 이제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거로는 저는 데이터 중복 제거를 뽑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까 펠콘 스토어가 열었던 그 디스크 백업 시장을 더 크게 폭발시킨 그런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엔지니어들끼리 가장 좋은 VTL은 세파톤이랑 네뎁을 쳤거든요. 물론 EMC나 이런 것들 되게 좋았는데 그냥 아키텍처나 퍼포먼스를 놓고 볼 적에는 세파톤 좋다. 그다음에 네뎁도 되게 좋았어요. 이제 중복 제거가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나오면서 업체들이 이제 그 중복 제거 기술을 어떻게 하면 얻게 될지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퀀텀은 ADRC를 인수를 하고 원래 그 데이터 도메인 제품 유명하잖아요. 그거를 네뎁이 인수하려고 했었거든요. 15억 달러에 합계하고 이제 계산 저 양해약서도 해놨는데 EMC가 딱 들어오면서 서로 이제 비딩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아마 22억 달러 정도에 EMC가 인수를 하게 되죠. 그게 2조 8천억 정도 지금 돈으로 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래서 지금 EMC의 데이터 도메인이 거의
하드웨어 백업 장비로는 전 세계 시장의 절반을 넘게 아마 점유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로 되고 중복 제거 기술을 적절하게 이제 제때 가져오지 못했던 뭐 예컨대 펠콘스토어라던가 세파톤, 네뎁 이런 데들은 이제 VTL 시장에서는 거의 빠졌잖아요. 어쩐지 제가 한 분이 팔콘스토어 지사장이었는데 네. 뭐 이따가 또 그만두시더라고. 그게 그때 이 중복 제거 기술을 어떻게 잘 수용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고 또 중복 제거 솔루션이 들어오면서 실제로 데이터가 되게 줄어들어서 저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못하던 장비 간의 네트워크 회선을 통해서 복제를 하는 것도 저 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아주 정말 대단한 지금은 뭐 사건이 이 데이터 중보에서 디도브는 거의 이제 스탠다드 기본이 됐죠. 네, 이제는. 기본이 됐죠. 네. 지금은. 저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2007년, 2008년 그죠? 그 시점. 네네. 네. 그래서 펠콘 스토어랑 비슷하게 설치만 하면 중복 제거가 되는 솔루션들도 있었어요. 뭐 예컨대 딜리전트 같은 것들 아니면은 퓨어 스토어. 퓨어 스토어 같은 것들은 이제 네뎁 베리타스 쪽에 이제 내장이 됐고 딜리전트는 IBM에 인수가 됐죠. 그래서 이제 저 시장이 재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백업 시장이 또 흘러 가다가 이번에는 이제 백업 어플라이언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베리타스에서 네, 나왔죠. 백업. 그 전에는 그래도 최소한 백업 솔루션 소프트웨어 업체들끼리 경쟁,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예컨대 퀀텀이나 EMC 같은 이런 데들끼리 경쟁이었는데 저게 생기는 순간 이제 같이 경쟁을 하죠. 그래서 네. 예전에도 뭐 퀀텀의 뭐 경쟁사는 DD가 아니라 베리타스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아예 시장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백업 장비조차도 이제 하나의 장비로 만들어지고 저건 벤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리셀러들도 이제 하드웨어 단에 저런 합치는 이런 정도 작업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이제 백업이 진행이 오다가 자 이제 워크로드 백업에 대한 컨셉이 나옵니다. 저 시점만 해도 OS 백업이랑 데이터 백업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OS는 뭐 예컨대 뭐 윈도우즈 스냅샷을 쓰는 뭐 이런 이미지 백업 솔루션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또 뭐 베리타스 같은 이런 또 전용 솔루션 따로 해서 따로따로 관리하는 이런 추세였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워크로드 백업은 뭐냐면 완전 새로운 기술이죠. 백업을 아예 그냥 VM 하이퍼바이저 위에다가 백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OS와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져서 걔네들을 하나의 서비스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런 식의 솔루션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유니트랜드라던가 퀘스트의 뭐 레피드 리커버리, 빔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저 영역 안에 있는 이런 정도의 제품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IT 인프라가 이제 가상 머신들이 막 VM이 막 나오니까 적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 트렌드에 맞게끔 좀 그걸 바뀌는 활용하는 거죠. 거죠. VM들을. 그래서 백업을 하이퍼바이저 위에다가 받았다가 뭐 조건에 따라서는 여기서 바로 서비스를 띄울 수도 있고 복구를 다시 원본으로 부을 수도 있고 이기종 복구를 한다거나 하는 아예 모양새가 다른 형태의 이제 백업 복구가 돼서 모든 백업이 다 워크로드 백업으로 옮겨온 건 아니지만 또 일부 중요한 백업은 저 DB 전용 백업 장비로 가고 또 여전히 엔터프라이즈 백업 시장 따로 있고 네. 또 소규모라던가 어떤 목적에 맞는다고 하면 그때는 저런 워크로드 백업 쪽으로도 많이 이제 좀 옮겨오는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죠. 자, 여기까지 이제 네. 하셨는데 그 다음 넥스트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넥스트. 넥스트. 넥스트? 뭐 갑자기 지금 넥스트 어떨까요? 넥스트는 그냥 궁금해. 그냥 뭐 맞지 않더라도 그냥. 퍼블릭 클라우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형태에서 갑자기 뭐가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지금 당장은 이게 구독제 서비스 같은 거 뭐 나오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뭐 뒤에서 설명하면 같이 하는 걸로 한번 볼까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떻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를 네네. 말하려면 사실 내가 발 딛고 있는 데가 어디인가를 알아야 되고 이제 트렌드를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저도 그렇고 이제 뭐 고객분들도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메인프레임이라든가 뭐 유닉스라든가 FT나 HA라는 게 이러면서 IT를 구축하려면 시스템을 뭘로 하지? 이에 중심이 됐다면 그 다음 단계로는 솔루션의 어플리케이션을 뭘로 할까? 했다가 지금은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서비스 시대가 오면서 SI를 어디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의 고민들이 되면서 서비스 시대로 이렇게 흐름이 좀 넘어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가를 좀 보면은 저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물론 이제 1, 2, 3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서로 간에 이제 연동이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이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처음에는 각 솔루션이나 하드웨어라든가 서비스들이 나름의 차별성을 갖고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서로 동일해지거든요. 고객이 보기에 얘하고 차이가 뭐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또 한 축으로는 가격이 오픈이
돼요. 네. 누구나 다 가격을 알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차별화된 포인트는 누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가 이제 큰 차별화된 포인트고 또 큰 축으로 하나로 보면은 라이센스 정책이 밴더에서 이제 구독형으로 다 바꿔가는 베리타스만 해도 올해 7월부터 구독형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라이센스 체계가 좀 바뀌다 보니 이제는 서비스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IT 쪽에서 이제 백업을 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이제 고객분들이나 이제 얘기를 하는 거는 본업에 집중하시라. 하시는 일들에 집중을 하시고 IT는 관리 중심으로 가시고 운영은 분야별 전문가에게 위임을 하셔라. 톡IT에 집중하시고 공기청정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네네. 식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관리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관리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원칙이라든가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준점을 잡기 위한 게 사실은 이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 질문하셨던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비스 중심으로 가는 거고 저희만 하더라도 유니트렌드라는 솔루션을 주로 하고 있지만 고객에 따라서는 때에 따라서는 넷백업이라든가 뭐 빔이라든가 혹은 뭐 OS 백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오픈소스를 가져서 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맞춤형 고객 맞춤형으로 해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게 이제 이후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좀 생각이 왜냐면 듭니다. 이게 뭐 비즈니스 환경도 그렇고 IT 환경도 그렇고 너무너무 변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너무 빨리 변하고 복잡해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 대응이 쉽지 않으니까. 네. 특정 솔루션으로만 커버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그렇죠. 또 빨리빨리 변하고 그죠? 맞습니다. 네, 예측이 안 되고 네. 미래가.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이제 원칙을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RPO, RTO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백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거고 너무 많이 들은 얘기거든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전히 많으세요. 아, 톡까지서 네. 10번 이상 한 것 같은데. 그쵸.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음. 저도 이제 고객분들 미팅을 하고 하다 보면 뭐 이것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라고 다 얘기를 하면은 기준점이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그렇죠? 잘하겠습니다라고 네네.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사실 RPO, RTO거든요. 그러니까 RPO는 잘 아시는 것처럼 리커버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RPO가 24시간이다.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는 24시간 전에 데이터는 소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RTO는 리커버리 타임, 복구 시간인 거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이메일 솔루션이다. 똑같은 이메일 솔루션이다라고 하더라도 저희 회사만 치더라도 하루 정도 데이터가 날아가도 버틸만한 네. 건데 이메일을 기반으로 물류나 뭐 무역을 한다던가 너무 그렇죠. 중요하다. 송장이라는 얘기 날라가면 송장 날아가는데 음. 이게 다만 1시간도 죽으면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이라도 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문서 데이터는 사실은 시점 관리를 하고 복구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영상 데이터는 시점 관리를 할 필요가 사실은 없어요. 그냥 찍어서 완성이 되면 이걸 그냥 저장만 하면 되지 이거를 뭐 변경된 걸 백업할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기준점들을 사실은 고객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내가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고 이거를 전문가에 위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준점이 없다면은 사실은 백업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움들이 좀 있어서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요것만 잘 알아도 이제 구축할 때 어려움은 없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3일도 사실은 백업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예요. 이게 뭐냐면은 원본 데이터 폼에서 3개의 데이터 파일을 2개의 다른 미디어에 저장을 하고 한 개는 원격지 보관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기준점이고 요게 이제 맞춰서 이제 예산에 따라서 이제 할 수 있는데 이제 제일 크게 하시는 분이 이제 HCI 같은 걸 구축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HCI 해놓으면 요 안에서 백업도 되고 페이로버도 되기 때문에 다 돼 라고 하시는데 제 기준에서 보면은 이거는 같은 미디어에 있는 거거든요. 네. 하나 빼내서 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저희 고객 중에 한 분은 HCI 구축했는데 OS 업그레이드 하다가 블루스크린이 떠버렸어요. 왜냐면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 안에서 뭐 백업도 하고 이중화돼서 페이로버 돼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원칙들을 좀 잘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특히 요새 같이 뭐 랜섬웨어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예, 이런 3일 맞습니다. 법칙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칙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실제 고객사의 구축하고 컨설팅한 사례들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약간 Q&A 같은, 네.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 이상과 현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백업과 이중하는 목적이 다르다.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다를 것 같은데 이중화는 뭔가 실시간적인 뭔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중화는 네. 역시 많이 하셔서 전문가. 네, 전문가. 백업과 이중화를 이제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네. 고객에 따라서는 RPO가 제로면 무조건 다 좋다. 이렇게 하시는데, 일단 태생이 좀 틀려요. 그러니까 백업은 사실은 목적 자체가 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네. 거고, 이중화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또 백업은 사실은 데이터에 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랜섬에 얘기했던 시점을 쭉 찍어서 오케이. 문제가 생기거나 망가지기 전에 시점으로 복원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중화는 실시간인 반면에 내가 데이터를 지우거나 랜섬에 걸리면 같이 걸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드웨어적인 폴트나 장애가 생겨서 서비스를 빨리 복구해야 된다.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백업은 데이터의 복구고 이중화는 서비스의 복구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DR하는 건 효율적이다.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요새 퍼블릭 클라우드 DR에 그 토크들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내가 모른 척 해야 돼, 안 척 해야 돼? 아까 잠깐 얘기를 해서, 이거는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동그라미가 될 수도 있고 세모가 될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 보면은 저는 권장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백업을 하다 보면 POC도 많이 하고, 백업을 한 걸 클라우드에서 복구를 해보겠다라고 해서 POC를 많이 하는데, 저희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다른 업체들은 우린 다 돼요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안 돼. 이게 왜냐하면은 클라우드와 온프라미스는 인프라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렇죠. 라이센스 정책도 틀리고, 언어가 다르죠. 언어도 틀리고, 한국어와 미국어죠, 똑같이.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C를 쓰는 데도 있고, 뭐 이런 API 구조라든가 이게 다르다 보니까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큰 일인데, 백업을 받아놓고 DR을 한 다음에 여기서 바로 살리겠다? 이거는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업의 IT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렇죠.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네. 전문가의 도움이 있더라도 DR을 4시간 이내에 살려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살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그렇죠.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권장하지 않고, 또 하나는 설사 여기다 DR을 해서 꾸역꾸역 어떻게 해서 살렸다 손 치더라도 여기서 서비스가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망가졌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는 거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네. 무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게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돼서 다 차지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소산만 한다던가 살렸을 때 그거를 다시 가져오는 데 있어서 또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제 다들 이제 그럼 아웃바운드 해서 비싸다고 그러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데 도대체 감이 안 오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 겁니까? 얼마일 때 얼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이해가 딱 느낌이 딱 올 거야, 느낌이. 저도 비싸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또 이거 클라우드라는 워낙 가변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저희 고객 중에 한 군데가 테스트로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온프라미스 백업을 구축했고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백업을 한번 직접 당겨보겠다 하셔서 한 200-300기가 데이터를 백업을 한 적이 있어요. 클라우드에 있는 걸 저희 온프라미스로. 근데 그 다음 달에 200만 원이 더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 뭐 감내할 수 있으면. 근데 그게 계속 과금이 되는 거예요. 풀 백업하고 증분 백업하고 풀 백업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은 효율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권장을 하지는 않고, 근데 고객에 따라서는 이게 맞을 때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섬웨어를 막는 것이 최선이다. 동그라미 나왔고 X 나왔으니까 다음 세모. 이거는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이거를 넣은 거는 랜섬웨어는 사실은 이제 보안의 영역이기 때문에 앞에서 만든 뭐 침입 탐지라든가 뭐 방화벽이라든가 뭐 DB 암호화라든가 뭐 이런 식의 것들로 막는 것이 최선이고 당연한 거긴 한데, 아무리 막아도 100%가 없는 거죠. 100%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뚫리게 되거든요. 그럼 최후의 보루로 내가 뚫렸을 때 복구할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에도 데이터 근거 사업이나 랜섬웨어 사업에 이제 백업이 들어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랜섬웨어를 차단하거나 막는 방법 중에 하나는 보안 솔루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최선이긴 하지만 차선책으로 혹은 제2의 준비 사항으로 백업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다. 랜섬웨어에.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실제 구축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대용량 데이터 백업 및 복구 사례로 해서 이제 대용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토리지를 좀 써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여기 이제 D사 영상을 하는 사례인데 김 요것만 제가 김정희 잠깐 대표도 좀 해드리면 많이 알고 계셔가지고 보통 이제 백업 시장에서는 스토리지를 그렇게 많이 쓰질 않거든요. 중복 제거 같은 아까 소개를 했던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아주 큰 뭐 보험사라든가 이런 대기업이 아니라면 보통 50테라 안짝이면 다 끝나요. 네. 그건 스토리지가 거의 필요가 없는 얘기죠. 보통 서버에다가 하드 드라이브만 꽂아도 대응할 수 있는 용량이니까. 그래서 백업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 시스템 쪽은 되게 작은데 미디어 쪽으로 가면 좀 얘기가 달라지고 요즘에는 예전이랑은 좀 다르게 그 소스 데이터, 원본 데이터 용량에 따라 과금을 하고 뭐 부분적으로 이제 백업 연결하는 백업 장치의 크기에 따라 과금하는 이런 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네. 원본 데이터 크기가 커지면 이게 정말 엄청나게 비싸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못 받죠. 미디어 백업을 못 받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백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저보다 늘상 안 받고 있죠. 그냥 가서 보면 생각보다 안 받고 계세요. 네네네. 이거는 솔루션을 구축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쪽은 그냥 시스템 쪽은 그냥 하는데 이제 그런 쪽에 약간 사각지대 같은 이런 면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로고가 붙는 쪽은 이제 사용자들의 PC 쪽이에요. PC도 되게 백업이 잘 되더라고요, 유니트랜드가. 그래서 이제 백업본을 만들어 놨다가 새로운 뭐 직원들이 오게 되면 그때는 백업본을 갖고 노트북을 세팅을 해주는 거죠. 안 그러면 반나절 걸리잖아요, 하나 하는데. 근데 이를테면 예컨대 특정 몇 개의 골든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업무군에 따라서 복구를 해서 바로 오자마자 딱 복구해서 이제 뭐 1시간 뒤에 자 쓰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뭐 HCI는 뭐 API가 있으니까 이제 에이전트 없이 그냥 백업을 받는 이런 서버 쪽은 HCI 환경이니까 백업을 받는 거고요. 자, 세 번째 거가 이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건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복구 포인트를 유지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 서버 쪽 시스템 데이터는 그럴 수가 있는데 편집까지 다 끝나서 완성이 되어 있는 그런 영상 데이터들은 사실 RPO 관리가 필요 없거든요. 사본만 딱 안전한 데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이제 이 백업 라이센스 갖고 이걸 할 거냐? 이제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픈소스 형태의 저런 유틸리티를 가지고서 자동으로 사본을 동기화를 해서 사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덕품에서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이럴 때는 이제 백업에서는 원래 이렇게 스토리지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같은 그런 이유로.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 그때 이제 이런 고용량 스토리지를 쓸만해서 저희가 손을 잡았죠. 그래서 이제 뭐 예컨대 RPO 관리가 필요한 것들은 덕품 어플라이언스 밑에다가 이제 백업을 받아서 이제 복구 포인트를 관리를 하는 거고 사본만 만들어도 되는 것들은 저런 대용량 스토리지에다 불려서 거기다가 이제 주기적으로 동기화를 시켜서 넣을 수 있는. 여기서 저 아이싱크로 하는 거죠. 아이싱크는 무료인 거죠?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니까 거기에 대한 서비스나 기술적으로 이제 아이싱크로 해가지고 시게이트 스토리지에 놓는 거네요, 그냥. 네, 저희가 해달라고 제가 쫄고 있어요. 아이싱크가 생각보다 되게 그래서 러스트 이런 요새 이런 뭐 CCTV라든지 이런 영상을 다루는데 꽤 많아졌을 것 같은데. 네. 충분히 많이 접근할 만한 거죠, 이제부터. 그리고 조만간에 법이 CCTV도 백업을 해야 된다라는 IT가 이제 법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DB암호나 이런 쪽 이제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엄청 시장이 커졌는데 CCTV도 조만간에 백업을 해야 된다라는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그것도 좀 기대해 볼 만한. 특정 고객들은 이제 그런 요건들이 일단 보관 주기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도 백업을 일부에 대해서는 또 하라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강제되고 있죠. 다음 사례 한번 보실까요? 네. 그 두 번째 사례는 앞서는 이제 미디어 회사였고 여기는 이제 바이오 회사. 근데 이것도 사실은 비슷한 구성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DB라든가 이제 서버에 있는 로컬 데이터들은 RPO 관리가 필요하고 수시로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필요해서 유니트랜드라는 백업 솔루션을 이용해서 백업을 하게 되고요. 저 나스에 있는 데이터들은 이제 여기 바이오사다 보니까 이제 실험 연구 자료들도 있고 오랫동안 데이터를 보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한 컴플라이언스가 있는군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다 보니까 5년, 6년, 7년 전 데이터는 사실은 보관만 해야 될 뿐이지 거기서 변경되는 게 없어요. 그렇겠죠. 굳이 그거를 백업 솔루션을 이용해서 백업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이싱크라는 거를 쓰는 거는 앞서 이제 미디어 쪽도 했지만 백업을 하게 되면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미디어 이거 뭐 몇백 테라에서 페타 단위를 백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 또 백업 솔루션을 해서 복구를 해야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복구하는 데까지 이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싱크는 백업을 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그거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여차하면은 시게이트 스토리지 여기다 붙여서 마운트 해서 쓰겠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싱크를 누가 해줄 거냐. 고객이 한다기보다는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아라. 이거가 이제 저희의 좀 포인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앞선 거와 좀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좀 차이는 여기는 고객이 백업 솔루션을 쓰셨어요. 근데 백업 솔루션을 쓰시면서 여기도 이제 대용량인데 여기는 제약사인데 여기도 이제 10년치 데이터를 식약청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백업을 계속 거는 게 아니라 백업을 하고 낫으로 소산만 10년치 데이터를 하고 최신 데이터만 백업 시켜주는 거죠. 최신 데이터만 백업을 하는군요. 네, 백업을 하고 왜냐면 나머지 다 받으려면 비용이 넘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센터에 있는 데이터들이나 백업에서는 최근 한 1, 2년치만 있는 거고 나스에는 기존 데게 지우지 않고 누적돼서 계속 쌓이게 되니까 같은 운영센터 안에 나스가 있는 거죠? 같은 예, 네트워크 안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업을 하게 되고 혹시 고객이 모르니까 오케이. 혹시 10년치니까 오케이. 고객 이제 사무실에 나스 하나 더 구매를 하셔가지고 양쪽으로 DR을 하는 식의 구성을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저희 아픈 손가락 이면서도 이제 약간 희망을 좀 갖고 아니, 한숨을 얼마나 아프셨으면 얼마나 아프셨으면 한숨을 한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네. 서울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인데 제가 직접 갔었어요. 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이제 랜섬웨어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이제 고객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지나가니까 지역에 있는 SI 업체가 가서 뭔가 컨설팅 슈룩하면서 랜섬웨어를 하기 위해서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보안 쪽으로만 쭉 하고 백업이 빠져버렸어요. 네. 그리고 이런 백업들 예산을 그냥 보안 소프트웨어로 다 사버렸구나.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랜섬웨어를 막기 위한 예산으로 보안도 하고 이제 백업도 하고 하려고 이제 검토를 하시다가 이제 랜섬웨어니까 보안 솔루션으로 다 네네. 하고 오케이. 백업은 솔루션보다는 나스 사면 나스에서 이제 백업할 수 있는 일부 백업 데이터 백업 정도 기능이 있으니까 나스를 해서 백업을 하세요. 이렇게 해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지난주에 연락이 다시 왔어요. 네. 고객사에서 2년 만에. 지지난주에? 네. 방송하기 2주 전에? 되게 아주 극적으로 꼭 방송을 위해서 온 것처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료 만들었다 여기서 하나 이제 추가를 한 건데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면서 이제 기대를 하면서 요 구성들을 해서 그대로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나스로 하게 되니까 아니, 이제 그 회사가 랜섬에 걸린 거예요? 랜섬에 걸려 이제 2년 전에 걸렸고 네. 지금은 걸렸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네네. 고객 이제 오케이. 정보니까 모르겠고 이제 니즈는 백업 보안은 보안대로 다 했는데 백업은 나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을 쓰라고 해서 썼는데 2년 동안 쓰다 보니까 이게 내 솔루션이 아니고 내가 백업의 전문가는 아니고 또 나스를 판매하는 업체는 나스를 팔았지 백업 기능이 있으니까 쓰세요라고 했지 관리를 아무도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는 늘어나는데 백업 속도는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이게 복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좀 어려움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진짜 백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다시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린 거는 이거는 서비스 기능이 있는 거는 1차적인 거고 중요한 거는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백업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서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고객이 이거는 이제 나스는 데이터 백업만 가능한데 앞서 이제 워크로드 백업 말씀하셨던 것처럼 OS나 어플리케이션도 통째로 백업을 해서 복구를 좀 빨리 쉽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백업 솔루션을 쓰시고 나스는 도입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 버리면 아깝잖아요. 저희가 이제 DR로 솟아나는 기능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나스는 기존에 이제 또 다른 사업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겨서 DR 개념으로 솟아날 하셔라. 이게 저에게 이제 기능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스를 DR로도 활용이 바로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나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타사 같은 경우는 보통 자신의 어플라이언스를 구매하시면 어플라이언스 간에 이제 복제를 하거나 DR을 하는 건데 저희는 이제 나스로 솟아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필요하면 뭐 AWS라든가 솟아만 한다. 그럼 권장하진 않지만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도 되고 아니면 고객사에 뭐 다른 유료 서버가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넘기셔도 되고요. 또 시게이트에 라이브 클라우드 저희 라이브 클라우드 있습니다. 꼭 써주세요.
자, 근데 이게 백업을 뭐 재구성하고 통합 관리하고 백업 복구 이런 것들이 그렇게 복잡한가요? 이제 어떤 그 백업 소프트웨어의 역할이 네네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없을 때하고 달리 아까 나스만 있을 때하고 이제 음. 백업 소프트웨어 있으면 뭐가 그렇게 편해지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지는 건지 그걸 뭐 다 얘기할 필요 없고 느낌이라도 여기서 이제 그게. 고객이 제일 크게 생각하셨던 거는 그 현재는 데이터만 백업을 하고 있는데 아. OS까지 이미지 백업을 하고 싶다라는 네, 거예요. 네, 그 네. 이유는 사실은 윈도우하고 리눅스 이런 시스템들이 어. 이제 유닉스 기반이었을 때는 음. 변경되는 DB 데이터만 변경이 되고 시스템은 한번 설치해 놓으면 10년 동안 변화하는 게 없는데 윈도우 리눅스는 패치 업그레이드 되고 그렇죠. 서비스 팩 올라가고 또 웹와스 DB가 여러 대가 연동해서 돌아가고 복잡스럽거든요. 그 데이터만 복구한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로 복구되는 게 아니라 OS 깔고 DB 깔고 네네. 서비스 팩 올리고 패치 업그레이드 하고 이런 게 힘든 거죠. 그래서 네네. OS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를 통합해서 백업을 하고 그 복구도 통합해서 하고 싶다. 이런 이슈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스를 하다 보니 아무도 관리를 안 해준다. 이 내구조가 틀리기 네.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솔루션을 이용한다면은 어찌됐든 저희가 판매를 하든 저희 파트너가 판매를 하든 하면서 이제 기술 지원을 하게 되니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네.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여기도 같은 지사인데 여기는 이제 대용량이라기보다는 저희한테 좀 의미 있는 고객사인데 작년에 이제 카카오 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이제 이슈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때 이제 클라우드 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홍보를 했는데 마침 올해 초에 저희 이제 화장품 회사인데 구성을 하시면서 우리 DR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셔서 여기에 이제 뭐 클라우드나 뭐 이거저거 테스트를 하시다가 저희 걸로 저희 푼클라우드로 하셔서 약간 자랑. 네. 자, 근데 이 회사는 뭐 지금 보면 뭐 요새 CSP들, AWS, 애전 이런 데 다 이제 클라우드 DR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그런 데랑 푼클라우드랑 여기도 기업이 비교했을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품물 클라우드를 이제 일반 CSP 클라우드에 비해서 여기를 선택한 뭐 이유가 뭔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인프라 구성 자체가 틀리니까 어? 해서 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비스를 재상이 발생했다라는 가정하에 백업 받은 걸로 해서 DR 클라우드에서 올리자 하면은 올라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업의 IT 관리자 입장에서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쉽지도 않고 실제로 안 올라오는 케이스도 네. 있고 POC 할 때도 품은 그러면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클라우드긴 한데 일반적인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온프라미스와 유사한 환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접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머전시에? 고객들이 품에 지원 안 받고도? 네, 그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물리 서버를 쓰고 계신데 여기 이제 HCI 도입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약간의 도움을 드려서 그분이 거기 이제 전산 담당자들이 좀 잘 하시기도 하고 또 저도 잘 아시는 분이고 해서 그분이 직접 하셔서 P2V 마이그레이션도 저희 거 백업으로 하고 계세요. 아, 네. 그래서 인터뷰 좀 따면 좋겠는데 같이 네? 방송에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리고 어떤 가성비 면에서 어떤 가성비 면에서는? 가성비 면에서는 이거는 비교 견적을 좀 받았는데요. 네.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아, 평상시에 운영하는 거는 비슷해. 음. 그 퍼블릭 클라우드나 저희나 이제 큰 차이 없이 대동소이했었고 이제 재해가 발생해서 올린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보다 몇 배 이상 비싼 몇 배 이상? 네. 몇십 프로가 아니라? 네. 네.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어떤 그 관리자가 이제 복구할 때 네. 자기 힘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거 하나. 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가성비. 네, 뭐 맞습니다. 두 가지네요. 네. 저거는 유니트렌드 클라우드랑 또 다른 거죠? 유니트렌드 사실 글로벌하게 클라우드 센터가 8군데가 있어요. 미국, 영국, 호주 뭐 이렇게 캐나다 이렇게 해서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그것도 이제 외국에 있다 보니까 속도적인 측면도 있고 가격적인 이슈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에 유니트렌드를 DR할 수 있는 품 클라우드를 별도로 만든 네. 부분들이죠. 자, 뭐 일단 유니트렌드 아는 분은 알겠지만 네. 모르는 분도 있을 테니까 네. 유니트렌드는 뭐 어떤 회사가 어떤 포지션 갖고 있는지 그거 좀 말씀해 주신다면. 백업 솔루션 회사고요. 글로벌하게는 제가 볼 때는 한 5등 내외, 네네. 그러니까 잘 되면 4등, 네네. 조금 안 되면 6등 뭐 이렇게 해서 4, 5, 6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미국의 백업 솔루션 회사고 뭐 가트너에도 등재가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제 잘 모르는 회사는 아닌 네네.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하게는 이제 백업도 주로 하시고, 백업도 하고 있고, M365라고 해서 이제 클라우드라든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사스들? 사스 네. 서비스들을 백업하는 아, 네. 것도 하고 있고, DR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자체 아까 클라우드 센터 8군데에서 DR 서비스도 하는 그런 데이터 보호 전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규모 데이터 백업 사례로 넘어가시게 될 것 같은데, 소규모는 사실은 되게 쉬운데 어려운 부분이 예산이 많이 없으세요, 고객분들이.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가격을 제일 많이 낮추는 게 이제 핵심 관건이라 저희가 낮추고 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이제 요 3가지 안이에요. 네. 그래서 솔루션도 저희가 일부 기능들이라든가 뭐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직접 개발을 했고요. 백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든 관리를 하고 저장을 하는 미디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것도 요즘 이제 미니 PC가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키오스크라든가 24시간 써놔야 되는 데인데 그렇겠네요. 소규모로 해서 죽지 않는 네. PC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서 이제 미니 PC들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해서 미디어 가격도 낮추고 솔루션 가격도 낮추고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 체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형은 고객사 데이터를 저희 푼클라우드로 다이렉트로 네. 용량이 적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구축형은 저 미니 PC 기반의 백업 어플라이언스 장비를 고객사에 구축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혼합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백업 3일 법칙에 따라서 서로 다른 미디어 3개에 데이터 3개를 서로 다른 미디어 2개, 하나는 원격지로 오케이. 했을 때 이렇게 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10만 원, 15만 원, 네네. 20만 원 월 이런 가격 체계를 좀 가지고 서비스를 좀 이 출시. 서비스는 언제 뭐 처음 오픈하신 거예요? 언제? 11월 1일 날 공식적으로. 11월? 올해? 네, 올해 11월 11월 1일 날. 오, 이번 달이네요. 얼마 안 됐네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따끈따끈. 이미 고객들이 있으신가요? 고객들은 한 4군데, 오, 이미. 벌써? 네, 네. 4군데 정도가 이제 쓰고 계시. 그럼 이거를 그 기업에서 뭔가 이거를 어쨌든 기업에서 이걸 하려면 그래도 검증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검증을 할 수 있죠? 이거를 하려면? 고객들이 절차가. 이제 절차를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매월 서비스 리포트를 이제 저희 엔지니어들은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매일 백업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서비스 리포트를 하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복구를 해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서비스 계약을 맺고 난 이후인 거고. 네, 맞습니다. 제 말은 지금 하기 전에 네. 이걸 쓸까 말까 기업은 이제 어쨌든 검토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검토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근데 이거를 쓰시는 고객들의 사실은 대부분은 백업을 안 하시거나 이제 USB나 외장하드로 이제 데이터를 오케이. 소산만 하시는 네. 고객들이 많은데, 네. 검토를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게 되고요. 기존에 이제 저희 고객들이나 사례들을 혹은 뭐 UI들을 보면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당장은 이제 POC나 이런 걸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네.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기 클라우드용 같은 건 뭐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클라우드용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의 저희 이제 컨셉은 아. 고객은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아, 네. 이제 백업이 제대로 되고 있고 복구가 된다라는 이제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고, 고객이 이제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순간 처음에는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콘솔들이 있으니까 보실 수는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구축형으로 이제 비싸게 몇 천만 원 두고 하시는 고객들도 백업이 이제 늘상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백업은 고객이 되고 있고 안 되고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복구를 해야 된다, 이런 인식만 가지시고 나머지는 실무적인 거는 전문가가 하고 그거를 리포팅을 해주는 네. 이런 식의 체계가, 프로세스가 좀 이상적인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저거를 이제 뭐 현재 백업을 안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클라우드용으로 뭐 셋업을 한다 하면 네. 한 얼마가 며칠이나 걸리는 겁니까? 하루면? 네. 네. 하루면은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니까. 네. 에이전트 이제 추가만 하면 설치하고, 되네요. 예, 맞습니다. 에이전트 설치하고 뭐 통신만 연결이 되면은 하고, 용량이 작기 때문에 또 백업도 하루면 거의 대부분 네. 완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날 되면은 오픈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구독자라면 뭐 이렇게
뭐 약정 기간이 좀 유연하게 돼 있나요? 유연하게? 기본은 1년. 그래서 아까 제가 3년 아니네요. 3년. 3년 되게 부담되는데 3년. 1년만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네. 이제 사실은 이게 서비스이기 때문에 가격도 저희는 홈페이지에 오픈이 돼 있거든요. 네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인데 1년치를 한꺼번에 하신다. 그럼 10% 할인도 네, 알겠습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요런 이제 사례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했던 고객사 사례인데 이게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것도 이제 저희가 RPO, RTO를 따져보고 과금 체계들을 보면서 이제 했는데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저희 클라우드로 백업을 하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돈이 많이 백업할 때마다 돈이 드는 거 이거 왜냐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근데 여기는 약간 이 AWS 위에서 그 사주팔자나 이런 점 서비스를 하는 네. 회사세요. 네. 근데 데이터들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겠지. 왜냐면 사주팔자니까 네. 기존에 사주 기본적인 데이터 넣고 네. 그 외에 내 생년일 맞습니다. 그거만 변경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최신의 이렇게 크게 업데이트될 일은 없는 부분인데 근데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내 핵심 데이터거든요. 이게 혹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그렇죠. 이럴 그렇죠. 때 대비해서 뭔가 이제 백업을 하고 싶은데 클라우드 내에서 백업을 하자니 그럼 클라우드에 VM을 하나 만들고 백업 솔루션 또 생성하고 그럼 이 돈이 또 매달 과금이 될 거잖아요. 클라우드 내에서 VM 만들어도 또 과금을 해요? 왜냐면 백업을 해야 되니까 백업을 하려면은 뭔가 저장 공간이 같은 클라우드 센터 안에 있어도? 그렇죠.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클라우드를 쓰면은 자동으로 다 백업도 되고 뭐 안전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클라우드도 그냥 인프라 쓰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보안이라든가 백업이라든가 이런 건 다 고객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이 고객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중요한 건데 변경되는 건 거의 없다. 그래서 저희가 풀 백업만 저희가 해서 그때 이제 초기에 과금이 조금 더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변경된 것만 백업을 하니까 회선 비용은 거의 안 드는 그렇겠네요. 거죠. 뭐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생년일 이런 것만 들어가니까 아주 작은 거지 사이즈가. 그래서 데이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네. 변경되는 것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로 혹은 클라우드에서 온프라미스로 백업 구성하는 것들이 권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뭔가 인크리멘탈 백업, 인크리멘탈 백업의 그 양이 아주 미세한 경우, 미세한 경우는 이렇게 해도 뭐 좋겠네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특이한 사례이자 이제 저희의 첫 서비스 품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고객으로서 이제 있어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보면 이런 서비스 어떻게 이제 지금 보면 백업을 그동안 이제 제대로 안 한 기업도 되게 많다 했잖아요. 네. 보통 그런 기업들이 뭔가 해야지 하고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더 많나요? 아니면 기존에 백업을 하다가 뭔가 옛날 방식을 바꿔가지고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측을 시장으로 봤을 때, 또 품위 뭐 봤을 때 이제 시작하는 단계로 보면 후자 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백업을 하셨던 고객들이 서비스로 전환하시는 거는 왜냐하면 기존에 백업에 대한 인식이 있으셨던 거거든요. 그런 고객들은 그래서 하는데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혹은 비용을 좀 절감할 목적으로 해서 서비스 형태로 활용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거의 절대 다수의 상당 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인식이 없으시는 데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되고 요 정도 돈으로 할 수 있네. 이거 뭐 우리 인건비 사람이 이걸 하느니 이분은 자기 본업을 하시고 관리만 하시면서 백업 서비스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이거 뭐 홈페이지 가면 홈페이지 다 있다 가격이 있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뭐 한 얼마 정도 월 비용 얼마 정도 내는 거 같은 거예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러니까 클라우드로 했을 때, 클라우드만 했을 때. 클라우드만 했을 때 월 10만 원. 월 10만 원? 월 10만 원. 10만 원? 네. 월 10만 원이면 그도 뭔가 이게 데이터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 사이즈는 저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용량이 큰 건 아까 전 권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왜냐하면 웬 구간에서 데이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200기가 내에 최대 1테라 이내. 1테라 이내. 뭐 중소형 경우에는 데이터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테니까. 리드하는 데가 아니라면 1테라 월 10만 원. 그래서 월 10만 원 중소기업도 그렇게 커다랗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마케팅용으로 하는 건 백업 서비스의 대중화라는 표현을 좀 써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조사해 보면은 이 휴대폰 사용료가 평균적으로 월 12만 원씩 나가고
직장인들이 커피 마시는데 14만 원을 쓴대요 월.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커피 마시고 휴대폰 요금이 이제 한 1, 20만 원씩 쓰는데 기업의 소중한 데이터를 월 10만 원 내고 백업을 하겠다. 이건 전 충분히 의지만 그렇죠. 있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같이 또 랜섬웨어도 있고 그럴 때 네, 그쵸. 좀 그래도 발 뻗고 좀 잘 수도 있고. 네? 랜섬웨어 걸리는 고객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요즘은 다크웹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랜섬웨어나 해킹 툴을 구하기가 무지 쉬워요. 맞아요. 그것도 애저 서비스로 하고 있어요. 서비스도 네. 맞아요. 네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이제 블로그에도 올렸는데 최근에 이제 적발된 데는 랜섬웨어 해킹하는 데와 데이터 복구하는 데가 둘이 짜고 얘만 할 수 있게끔 하는 데가 해서 26억인가 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 엊그저께 뉴스에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정말 전문화된 데고 또 병원들이나 이제 중소병원들이 랜섬웨어 많이 감염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데도 이제 기업화되니까 요 기업을 봤을 때 매출액을 보니까 감염을 시켜놓고 한 500만 원 내라고 하면은 줄 것 같은 네. 그런 데를 타겟팅해서 매출액을 보고 이 정도 주세요라고 하고 실제로 또 상당 부분 복구를 시켜줘요. 야, 근데 어떻습니까? 뭐 이런 폼에서 대표님께서 이런 사업에 진출하신 거는 뭐 이런 쪽에 이제 시장성을 보고 하신 거냐 네, 맞습니다. 건데 네. 다른 회사들도 이제 뭐 국내건 글로벌하게도 이런 시장이 있다는 거 있을 거라는 거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이런 백업 애저 서비스 이런 시장이 지금 시장 상은 어떻습니까? 시장 상은 지금 시장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것도.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벤더의 입장에서 보면은 벤더는 아까 말씀드린 라이센스 체계를 구독형으로 다 바꾸고 있는 네네. 추세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구독형이 되면은 어차피 라이센스 이제 월 단위로 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리셀러들이나 이제 파트너사들은 거기에 이제 기술 지원 비용을 받아서 이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로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품을 중심으로 둘 거냐, 서비스를 중심으로 둘 거냐를 네네. 봤을 때 저희는 후자로 저희가 이제 직접 개발을 오케이. 해서 서비스 형태로 가는 걸 선택을 한 자, 거죠. 그렇다면 이게 품의 요 백업 애저 서비스 요거의 서비스 이름은 뭐예요? 서비스 브랜드는? 품 백업 서비스 품이라고 네? 품이 품이에요? 똑같이 그것도 품이에요? PHUMMY 품이. 품이. 네. 품이. 저희가 아까 그 품이가 뭐 마동석 씨 얘기도 네네. 얘기했지만 이제 내 품처럼 오케이. 곰돌이가 저희 마스코트고요. 띄워놓으셨어야 네. 되는데. 저 마동석 씨 혹시 마동석 씨는 이 테크가 아니어서 토크할 게 안 보실 것 같은데 유튜브도 저희가 혹시 보시면 혹시 마동석 씨 아시는 분이 보신다면 나중에 마동석 씨 품에 한번 연락 한번 주세요. 버킷리스트 CF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마동석 네. 씨가를 꼭 저희 모델로. 알겠습니다. 기발합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알려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효과적으로. 근데 그렇죠. 어떻게 품을 앞으로 이제 내년도나 후년도 이 서비스를 어떻게 앞으로 또 발전시켜 나가실 생각이세요? 이거는 이제 제품 자체를 좀 많이 발전시켜 나가는 게 기능을 이제 예를 들어 해야 되는 어떤 거고. 쪽에? 이제 모니터링, 그러니까 지금은 4군데가 하고 있는데 네. 향후 이제 내년 목표죠. 이제 100군데. 네네. 그럼 4군데 할 때와 100군데 할 때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렇죠. 거라든가 관리해야 되는 거를 지금은 이제 쉽게 볼 수 있지만 100개를 매일 모니터링 하는 건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능 개선을 계속 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100군데 이상 1000군데 되면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저희를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지역별로라든가 혹은 인더스트리별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같이 관리를 하면서 백업을 기존에 비용적인 이슈로 못 받으셨던 고객사들을 대중적으로 좀 넓혀가는 걸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한 분씩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씩 이름 좀 나중에 불러주세요. 알겠죠? 네. 자, 여러분 이제 설문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특히 이제 여러분들 백업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기업이라면 진짜 한번 아까 월 10만 원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설문 항목에다가 나중에 이런 거 요청사항 같은 거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자, 윤성원님은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앱을 현대화한 기분, 컨테이너 호스트 OL까지도 백업하고 주기적인 패치 후 또 백업을 하는 등 클라우드가 도입되면서 백업에서도 관리 포인트가 너무 많아졌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백업과 복구하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컨테이너 이게 사실은 이제 VM웨어 가상화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가상화 백업하는 부분들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요즘 대부분의 백업 솔루션들이 에이전트 리스 기반으로 해서 네. 하이퍼바이저의 이제 뭐 관리 vCenter라든가 OS와 연동을 해서 VM과 이거 에이전트 설치 안 하고 리스로 전체 통째로 백업도 하고 복구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컨테이너 기반으로 이제 인프라들이 계속 바뀌면서 백업 솔루션들도 컨테이너 형태를 에이전트 리스로 백업하고 복구하는 기능들이 추가되기 시작을 했어요. 네네. 아쉽게도 아직 유니트랜드는 그 기능은 이제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백업하는 데 있어서도 쉽게 호스트까지 전체 해서 네네. 컨테이너 단위로 백업하고 복구하는 기능들이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또 윤소님께서 많은 같은 백업 분. 솔루션이 OS와 데이터를 따로따로 백업하는데 기업에서는 OS와 데이터를 서로 다른 솔루션으로 백업이 복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이 복구할 때 어떤 제약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까 워크로드 네, 백업 그것 때문에 워크로드 백업의 방식으로 좀 바뀌었죠. 한꺼번에 하는 거죠? 한 방에 이거 합니다. 한 방에. 네. 자, 이호숙님, 라이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백업하고 모든 백업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있는지도 관리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한지와 가능한 경우 실시간 스트림 데이터를 백업 구성할 때 필요한 플랫폼은 어떤 것이 필수적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쩌면 아까 말씀한 이중하고 백업의 네. 이제 개념인데 실시간으로 백업을 한다라는 개념은 백업은 스케줄로 백업을 하게 되고 요즘 이제 예전에 이제 CDP 기능이 있어서 마치 동영상을 찍듯이 쭉 시점을 찍는 케이스들이 있긴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장 공간도 많아지고 이제 부하들이 좀 가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백업이라기보다는 실시간으로 동기화를 해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백업을 같이 그래서 예산이 좀 되시면 이중화 겸 백업을 하시는 게 좀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지정원님은 이제 스토리지도 요새 뭐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하는 뭐 파일, 오브젝트 스토리지 이런 스토리지에 따른 구성과 백업, 복구, 모니터링, 가시성 확보는 어떻게 되는지요? 뭐 이런 개별적인 중요한 스토리지에 따른 백업이 뭐 달라 어떻게 하는 건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백업을 안 받는다는 전제 하에 인프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네. 구티에 백업을 받아야 되는가 네.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나머지 거는 뭐 별반 차이가 없을 것 오케이 같습니다. 오케이. 네. 김강윤님 어떠세요 지금? 네, 김강님, 네. 윈도우 및 DB 등 라이센스가 필요한 경우 워크로드 이미지 백업 시 해당 라이센스도 이중으로 구매가 되어야 되는 건지요? 이거 사실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이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 고객한테 왜냐면 윈도우는 제가 MS 담당자도 아니고 DB는 제가 뭐 MS, SQL, 오라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백업 받으면 복구하면 된다라고는 하는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은 뭐 일주일 이내에 복구할 거면 사야 되고 일주일 이내 안 하면은 안 사도 되고 뭐 이런 식의 네. 세부 정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거는 MS나 오라클에 네. 문의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제가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제 것도 아닌데 네네. 하니까 그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세부 정책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이렇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까지 뭐 비용을 지불하고 하지는 잘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백업을 하면 내 거에서 그냥 복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이런 걸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클라우드로 가다 보니까 클라우드는 아까 말씀드린 라이센스가 틀려요. 아, 네. 그러니까 여기로 간다고 해서 내 거 그냥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새로 사야지.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같은 이제 이슈가 생긴 것 같습니다. 김수일님은 데이터의 종류와 용량에 따른 복구 시간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나 관련 자료가 있는지요? 경험치는 있는데. 네. 이거 상담을 하셔야겠네요. 네, 따로 연락 얘기를 주시면 하시면 제가 될것 같아요. 상담을 한번 네. 해드리겠습니다. 임종택님은 백업할 때 백업 자료들에 대한 악성 코드 감지 등의 보안 기능은 어떻게 지원되는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는 이제 유니트랜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유니트랜드 같은 경우는 백업 패턴을 분석하는 머신러닝 기반의 이 모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백업을 하는데 있어서 기존에는 풀 백업은 예를 들면 1테라를 하고 증분 백업은 하루에 100기가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증분 백업이 1테라가 들어온다든가 확장자가 밖에서 들어온다든가 네네. 이러면 이제 학습했던 이제 모듈에서 이거는 랜섬웨어로 의심되니까 점검을 해보세요라는 알람이 가게. 네.
김강윤님,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현재 기술 시점으로 봤을 때 현재 가성비가 제일 좋은 DR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상담. 왜냐면은 너무 복잡, 이제 다양한 옵션들이 많죠. 네. 그렇죠. 또 비즈니스 오브젝트보다 또 연결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무조건 뭐 클라우드 DR이 능사다. 이게 무조건 클라우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잠깐만 궁금한 게 아까 클라우드 DR이 그 능사가 아니라 그 예를 좀 들으셨잖아요. 아까 네. 우리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경우는 클라우드 DR이 좀 좋을까요? 어떤 경우? 웹이나 와스 같은 이게 정말 웹서버라든가 와스 같은 이게 데이터 병력이 많지 않고 클라우드에서 적합한 시스템, 그러니까 올리면 바로 쓸 수 있는 네네네. 데다. 아시. 그런 데는 제가 볼 때는 클라우드로 DR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네네. 데이터 크기가 크거나 이제 DB가 있다. 이렇게 되면 좀 복잡스럽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백업하고 운영센터와 DR 센터가 동일하게 구성이 돼야 사실은 올렸을 때 바로 올라올 수 있는 네네. 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베스트 프랙티스는 고객이 IDC를 구성을 하던가 아니면은 IDC 온프라미스에서 혹은 이쪽으로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네. 알겠습니다. 실시간 자막 서비스는 뭔가요, 저거? 이거는 이제 톡카이티에도 물어보는 거 아, 같아요. 여기다 물어봐요. 이거 방송하는 거. 네. 박재덕님, 저희가 이제 실시간 자막 서비스 아마 나중에 이제 LLM이 활성화되면 저희도 이제 이런 걸 넣어가지고 네. 자막 서비스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동남아시아 방송까지 실시간 더빙까지 네. 가능한 날이 몇 년 안에 나오지 않을까요? 실시간 더빙까지. 아, 네. 네네네. 내년 휴대폰에서 AI 서비스로 그러니까요. 번역해준다고 합니다. 네네네. 자, 그다음에 윤기현님께서 백업 솔루션들 중에 데이터 압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용량의 미디어 백업의 경우 불필요한 경우일까요? 말씀하셨던 나스 소선이 더 유리한 것인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백업 솔루션도 안 쓰셔도 네. 되고 관리가 직접 하실 수 있다 그러면 알신과 같은 오픈소스로 해서 소산 형태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네네. 좋을 것 같긴 해요. 박창민님께서 데이터베이스 개발 및 관리 툴에서 데이터 중복 제거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 백업 스토리지의 용량당 저장 비용을 줄이고 소스 데이터 중복 제거를 통해 백업 윈도우를 줄이며 백업 스토리지 공간을 줄일 수 있는 뭐 중복 제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중복 제거 기능 지원하나요? 지원을 하고 있고요. 중복 제거는 사실 이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스에서 하냐, 타겟에서 하냐. 그러니까 운영 서버, DB 서버든 됐든 운영 서버에서 중복 제거를 해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할 것인지, 네, 네. 혹은 다 모아놓고 중복 제거를 할 것인지에 따라 이제 차이점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각각의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네? 뭐 저장 관점에서 용량을 줄이겠다고 하면은 타겟 쪽에서 해서 글로벌 중복 제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하죠. 임종택님, 기업이 재복구 관점 및 비용 관리 측면에서 스토리지나 백업 솔루션 두 제품의 관계 설정이 상호 보완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제품으로 전부 커버할 수 있는지 어느 방안이 바람직할까요? 스토리지나 백업 솔루션 두 제품의 관계 설정이 상호 보완해서 스토리지로도 재복구에 대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프로젝트, 그렇죠. DL 프로젝트를 이제 제가 PM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그 RTO랑 RPO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서비스인 경우에는 아예 스토리지, 소스 스토리지를 가지고서 복제를 뜨는데 이렇게 하면 비용이 되게 많이 드니까 이거보다 RTO가 좀 더 길어져도 괜찮다. 이럴 때는 백업본을 가지고서 이제 대화를 뜨는 거고요. 이건 아까도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거를 구축하기 전에는 자기네 이 고객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가 정말 얼마나 RPO랑 RTO를 얼마나 세팅을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스토리지로 복제를 걸 건지 백업을 해도 될 건지 결정할 수 이게 있지 않을까요? 그거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DR이다 그러면 네. 센2센으로 해가지고 유닉스 시절에 보면은 이제 센 스토리지에서 네. 센에서 센으로 데이터만 카피하는 스토리지 형태, 복제하잖아요. 그렇죠. 네. 스토리지 복제 이제 DR을 했었는데 요즘은 유닉스가 아니라 대부분 윈도우 리눅스로 가상화하기 때문에 제 그냥 느낌상으로 데이터가 크지 않으면 백업 솔루션을 이용을 해서 OS와 데이터를 통째로 같이 하고 DR 센터는 가상으로 올리는 이런 구성이 제일 효율적이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DR 센터도 똑같이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 비용도. 누가 거의 안 하죠. 이제 네. 돈이 엄청 드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네, 비용이 요즘 엄청 세상에. 많습니다. 예. 이렇게 민성우님 예산과 용량이 허용하는 한 여러 군데 소산하는 게
백업 아닐까요? 뭐 이렇게. 백업 번호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비용이 좀 많이 들긴 하지만. 아, 네. 음.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겠고요. 두 분 음.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씩 이름 좀 불러주겠어요? 아, 몰라. 네, 한번 해보세요. 먼저 김쌤 먼저 골라주세요. 저요? 먼저. 저는 악성 코드 감지에 대한 문의라서도 임종택님 고르겠습니다. 임종택님, 네. 네네네. 저 미처 생각을 안 해요. 이따가. 지금 말씀해 지금. 주시면 네, 쭉 한번 보세요. 아, 아까 김강님 안 하셨나? DB 라이센스 질문. 윤성원님. 윤성원님? 네네.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윤성원님하고요. 그 다음에 네. 누구죠? 한 분? 임종택님. 임종택님. 네. 자, 윤성원, 임종택 이 두 분이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네이버 페이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설문에서 마저 뭐 또 품 서비스 관심 있는 분들은 설문에 요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맞춰갈까요? 네. 사실 고용량 스토리지들은 백업에서는 활용되지 않는 이런 제품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같은 아시그 같은 이거 RPO랑 RTO 같은 이런 서비스 요건을 좀 더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때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가지고서 아주 비용 효율적인 그런 백업 환경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네네.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아까 PPT 제일 마지막 좀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잠깐만요. 네. 짠! 마지막이네요. 네. 그 인스타그램 창업자가 자기가 언론 인터뷰하다 자기는 개발만 하면은 다 될 줄 알았더니 자기 업무의 반 이상은 개발과 무관한 사람 관리하고 돈 관리하고 네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서비스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고객이 본업에 집중하고 저희는 데이터에 집중해서 관리해서 서비스를 해드리겠다라는 걸로 이제 서비스를 회사도 창업하고 이제 네네. 서비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네, 여러분들 토크에 다양한 또 방송을 많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것들 미리미리 뭐 사전 하시면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무 잘 보내시고요.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테크 전문 채널 토크IT에서는 데이터 저장, 분석, 보호 관련 다양한 전문가들과 언제든지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는 구해줘 데이터란 공간이 있습니다.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